안녕하십니까. 로지크 과학학원 생명과학 담당하고 있는 강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프라임 리더스 학원이랑 같이 생명과학 수능 수업을 맡게 되어서 바뀐 수능하고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부분들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제 수업 방식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건 제 양력이고요. 일단 제일 궁금하실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작년도 수능부터 좀 바뀐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수능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고3인 친구들이 대비를 해야 되는 수능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2024년도 수능,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치러진 수능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수능의 난이도가 확실히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재작년을 기준으로 3년 연속 1등급 컷이 42점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2등급 컷은 30점대였고요. 그런데 이제 작년도부터 47, 43으로 등급 컷이 확 올라가게 되었죠.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서 올해 수능도 동일하게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쉬워진 수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등급 컷이 42점인 시제에는 사실 42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킬러 문항 2개를 틀리고 2점 문제 하나를 틀려도 1등급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는 그런 식으로 가장 어려운 킬러 문항 2개를 버린다든지 찍는다든지 이런 시대는 끝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객관식 문항 중에서 적은 문제를 찍어라 라는 것을 강의할 때도 아이들한테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이제 강사로서 그런 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하냐면 30분 안에 그 문제를 모두 다 풀 수가 없었습니다. 풀 수가 없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최고 난도 문제 2개, 그러니까 17번, 19번 문제들은 한 문제당 10분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정확하게 다 풀어서 맞추려면 다른 문제들을 풀 시간들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학생들도 최고 난도 문제 2개 중에서 하나는 찍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등급 컷이 그렇게 낮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데 지금 바뀐 수능에서는 등급 컷이 올라간 것처럼 최고 난도 문제가 원래 2문제씩 있었는데 그것이 한 문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에서도 좀 조정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1등급 컷이 47이라는 것은 한 문제를 틀리면 1등급. 그러니까 이번 올해 6월 모의고사에서는 1등급 컷이 48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3점 문제 틀리면 1등급에 들어가는 게 이제 힘들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맞추는 것을 목표로 잡아야 1등급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시간 안에 다 푸는 것이 1등급을 위한 목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2등급하고 1등급은 또 한 끗 차이, 그러니까 원래 1등급 컷이랑 2등급 컷의 점수 차이가 좀 컸었는데 지금은 지금 이제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48점, 45점으로 3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밀집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끗 차이기 때문에 시간 배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자기가 어떤 파트가 강한지, 어디가 약한지를 잘 판단을 해서 시간 배분을 정확하게 해서 문제를 풀어야, 연습을 해야 아이들이 시간 안에 정답률이 가장 높은 그런 형식으로 시험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수능 생명과학원은 어떤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문제 배분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비유전이 12문제, 유전이 6문제 동일하고요. 그리고 흑문전도 근수축이 각각 한 문제씩 총 2문제 출제되는 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유전 문제,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비유전 문제에서는 사실은 기본적인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들의 비율이 이제 3문제 이상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올해 수능부터 3문제까지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비유전이고 개념형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프나 표가 병행이 되면서 약간의 추론이 비슷한 형태로 추론형과 비슷한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유전에서 추론형 문제 형태로 약간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다. 그리고 유전의 난이도는 조금 낮아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개념형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1번 그리고 2번, 6번 문제인데요. 이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생명현상의 특성 정말 그냥 단순한 개념 문제고 2번 같은 경우도 이제 물질 대사와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5번은 생태 파트에서 6번은 생태 파트에서 기본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인데요. 이 세 문제에서 그쳤어요. 그냥 기본 개념 문제는 이게 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유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프나 이제 표가 같이 나오는 문제들의 비율이 좀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 지금 9번하고 5번을 보여드리는데 9번은 이제 호르몬 문제, 항상성과 관련된 문제예요. 이 호르몬 문제는 원래 그래프랑 같이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변화가 없고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섭취하고 관련된 에너지 섭취하고 물질 대사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대사량과 관련해서는 그래프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도 그래프나 아니면은 표로 계산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제 호르몬 문제가 표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제 14번에서 출제가 되었고 16번은 혈액형 응집 반응 문제인데요. 물론 이제 혈액 응집 반응 문제는 원래도 표로 출제가 되었었던 추론형 문제 파트이긴 한데 이 16번이 좀 난도가 낮은 편입니다. 응집 반응에서 약간 중킬러에서 고난도에 속했던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낮아졌다. 그래서 이제 비유전 파트에서 그냥 단순한 개념이었던 문제들이 약간 추론형으로 난도가 높아졌고 그리고 비유전에서 조금 난도가 높았던 추론형 문제들의 난도는 좀 낮아졌고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약간 중간 정도로 맞춰지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번하고 20번 같은 경우도 이제 비유전 파트, 이제 방어작용이랑 뭐 생태 파트인데요. 방어작용 표 해석 문제. 물론 이제 이 표 해석 문제도, 우리 방어작용에서 쥐실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복잡하게 출제되면 굉장히 복잡한데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이 복잡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방어작용에서 복잡한 문제의 난이도는 조금 낮아졌고 20번에서는 이제 생태 파트에 해당하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OX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되었는데 원래 이제 뭐 탄소순환이나 질소순환하고 관련해서는 표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된 적은 없었어요. 단순한 개념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던 파트인데 이것도 표의 형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추론형으로 바뀌고 있다. 이제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지금 작년 수능에는 그렇게 출제되고 있지 않지만 뭐 올해 수능 특강이라든지 모의고사 뭐 6월 모의고사나 3월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생태 파트에서 방역물법 관련해서 계산 문제들이 조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비유전하고 관련해서 추론 문제의 비율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근수축하고 흥분전도 문제는 동일하게 두 문제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얘네들의 난이도는 크게 높아지진 않았어요.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 다만 원래 두 개의 근수축하고 흥분전도 파트가 출제가 된다고 하면 두 개 중에 하나는 매우 복잡하게 출제되고 하나는 조금 쉽게 출제가 되었었는데 얘네들은 둘 다 아주 복잡하지는 않고 비슷한 난이도로 중상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가 낮아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확 쉬워진 것은 아니고 중간 정도, 중상 정도의 난이도로 모든 파트가 좀 맞춰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원래 생명과학은 단원별로의 난이도 차이가 아주 극심했었던 그런 과목인데 그 단원별로의 난이도가 조금 맞춰지고 있는 경향이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유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유전은 6문제 동일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지금 처음에 보여드릴 것은 유전에서 가장 쉬운 파트인 염색체와 세포분열 파트입니다. 4번은 염색체 그냥 기본 개념 문제고요. 저거는 뭐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형태의 개념 문제고 11번하고 15번 문제는 염색체와 이제 DNA 상대랑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이들이 공부를 이제 학습이 좀 되어 있지 않으면은 풀지 못해요. 그런데 푸는 유형이 정해져 있고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출이랑 연습을 좀
이제 해주면 문제 푸는 방법을 공부를 하게 되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난이도의 문제가 11번하고 15번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3번 문제는 복대립 유전 문제인데 원래 이제 복대립 유전 문제는 다인자 유전이랑 같이 섞여서 굉장히 좀 시간 소요가 많이 되게 복잡하게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요 13번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게 좀 단순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작년 수능에서.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률이 그렇게 많이 낮은 편은 아니었어요. 자,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17번하고 19번 문제였고요. 원래는 수능에서 항상 이 두 개의 문제가 최고 난도 문제로 출제가 되었었고 두 개가 가장 어려운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문제 중에서는 사실은 19번은 최고 난도까지는 아니고 고난도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17번이 조금 어려운 축에 속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돌연변이 문제인데 그런데 이제 17번 문제도 돌연변이 문제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재작년이나 그 이전 수능하고 비교를 했을 때 더 복잡한 문제들, 그러니까 돌연변인 자녀가 누군지 모르는 문제, 그리고 어디서 비분리가 일어나는지 모르는 문제들도 있는데 이 17번 문제에서는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4번 자녀가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다라는 것을 지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문제예요. 그렇지만 정답률은 좀 낮았습니다. 정답률은 20%보다 좀 낮았기 때문에 이 17번이 그나마 아이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했었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유전 문제에서 확 쉬워졌다기보다는 최고 난도에서 한 문제 정도가 조금 쉬워졌다. 그리고 나머지 유전 문제들의 난이도는 크게 변화가 없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준킬러 부분, 그러니까 비유전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기본 개념형 문제가 추론형 문제로 약간 조금 난도가 올라갔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들이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중위권 학생들이 느낄 때는 체감할 때는 좀 어렵다라고 생소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기출 문제들에서 볼 수 없었던 추론형 문제, 그러니까 이 파트는 추론형 문제가 없는 파트인데 추론형 문제로 출제가 되었구나 이런 식으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체감상 난이도가 좀 높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전이 쉬워진 것은 상위권 친구들한테는 체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위권 친구들의 경우에는 유전이 쉬워진 것을 크게 체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다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등급컷만 올라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위권 친구들한테는 이 지금 수능이 쉬워진 것이 꼭 어떻게 보면 쉽다고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권 친구들한테는 수능이 쉬워졌기 때문에 유전을 다 맞출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모든 영역을, 모든 단원을 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점수를 잘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유전도 영역별로 버리는 파트 없이 모두 다 최고 난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난도 문제까지는 다 가지고 가져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등급별로 반드시 풀어야 하는 문제가 어떻게 되고 시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준킬러 문제 중에서 가장 최고 난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제 내가 시험지를 받았을 때 가장 어려워 보이는 문제를 가장 마지막에 푸는 거.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겠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개념 문제 있죠. 추론형 문제가 아닌 개념 문제는 한 문제당 10초 이내에 풀도록 평소에 좀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16문제를 10분 안에 푸는 것은 항상 연습을 하고 시간 싸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아예 뭐 2문제를 빼고 푼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예 빼고 제외하고 푸는 문제들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빼고 푸는 문제는 없어야 된다. 모든 문제를 다 풀기는 풀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나는 힘들다라고 하면 사실은 3등급이나 3등급까지는 유전에서 몇 개를 틀린다고 해도 3등급까지는 사실 기본적인 개념이라든지 유전에서도 좀 쉬운 문제들, 염색체 파트나 DNA 상리랑 같은 좀 쉬운 난도 문제들은 연습을 통해서 3, 4개월 정도면
3등급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2등급이나 1등급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2등급이나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6개월, 7개월 이상의 시간을 좀 들여서 생명과학을 공부를 좀 해줘서 16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10분 안에 최대한 좀 많이 풀 수 있도록 생명과학을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비유전도 좀 어려워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비유전 암기 방법은 기본적으로 개념서를 최소 4번 이상은 정독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근데 그것을 정독했다고 해서 그게 암기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외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노트에 필기를 하거나 필기가 힘들면 타이핑을 통해서 한번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의 노트를 반드시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암기가 잘 되지 않는 파트는 말로 설명을 하듯이 스스로 가르치듯이 하는 것이 필요해요. 정말 안 외워질 때는 내 목소리로 녹음해서 반복해서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은 정말 디테일이 중요한 과목이고 어디에서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개념 암기가 탄탄하게 잘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열심히 신경을 써서 시간 배분을 해가면서 개념 암기도 잊어버릴 때쯤 되면 또 반복해서 하고, 그래서 계획을 좀 잘 짜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유전만 계속 공부를 하면 기본적인 개념, 뭐 생태 파트라든지 아니면은 방어작용 파트라든지 이런 호르몬 파트 같은 것들 아이들이 좀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갑자기 선생님 부신 속질이랑 겉질이 헷갈려요, 이런 아이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너무 유전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 개념에서 까먹게 되고요. 그러면 수능에서 그런 개념에서 헷갈리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을 때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돼서 기본적인 개념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좀 아이들이 단원별로 암기를 하고 자기 노트 한 번씩 읽어보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항상 저는 이제 진도를 나간 다음에 뭐 유전이나 이런 반복적으로 문제풀이가 들어가야 되는 단원은 문제풀이를 병행을 하면서 개념은 계속 한 바퀴를 돕니다. 그래서 뭐 1, 2, 3, 4 하고 5 했다가 또 다시 돌고 계속 반복을 하면서 구멍난 부분이 없도록 1, 3 단원을 숙제를 했다면 뭐 2, 4 단원을 또 개념을 진행을 하고 초지업을 푼다든지 하면서 아이들이 의외로 많은 과목들을 공부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빈틈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없도록 계속 모든 단원들을 계속 건드려주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놓치지 않고 가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 항상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고치는 과정에서 틀린 문제들 고치는 과정 또는 문제를 풀 때 틀린 보기들 기억, 니은, 디귿 보기 중에서 틀린 보기가 있으면 그 틀린 보기를 옳은 답으로 고치면서 그거를 이제 표시를 꼭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눈으로만 푸는 것은 생명과학 1을 공부하는 태도로서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눈으로만 푸는 건 실수도 굉장히 할 확률이 높아지고 안 좋기 때문에 반드시 틀린 것은 표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틀린 것은 아는데 이게 왜 틀렸는지 옳은 답이 생각이 안 날 때는 책을 찾거나 검색을 통해서 옳은 정답을 반드시 찾아서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가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얻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반드시 틀린 보기는 옳은 정답이 뭔지를 알고 넘어가는 것이 그 문제에서 꼭 필요한 내가 얻어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모든 과목이 그렇겠지만 생명과학은 특히나 오답 노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려서 따로 노트를 만드는 것이 이제 시간이 들고 하기 때문에 교재 자체에다가 테이핑을 하거나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서 교재를 버리지 않고 모아두고요. 그리고 반복해서 기출문제나 아니면 EBS 교재는 오답을 계속 반복해서 확인을 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전을 공부할 때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수능이 좀 변화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바뀐 수능에서 발표한 내용은 신유형이 없다예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신유형이 없다라는 것은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개발해서 내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신유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과거에 출제되었었던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최고 난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좀 마지막으로 빼놓고
이제 고난도 문제까지 기출문제 반복해서 푸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포분열 파트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 거기는 사실은 연습을 통해서 무조건 거기는 해결할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무조건 맞춰야 되고요. 물론 올해 수능 특강에서 세포분열 파트 DNA 상대량에서 DNA 상대량과 염색분체 개수가 항상 일치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어 왔었는데 일치하지 않는 게 최초로 출제가 되었어요. 수능 특강에서. 이제 그건 수능 특강이고 물론 EBS가 연계율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해서 그런 좀 특이사항들만 조금 선생님이랑 같이 보면서 좀 조심해주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기출문제가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반복해서 푸는 거. 그 다음에 가계도하고 비분리 문제, 그 다음에 다인자 복대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하고 EBS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유형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기출문제 유형들을, 평가원 유형들을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1번에서 4번이 완벽하면 사설모의고사로 응용해서 이제 연습을 하는 것들도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사설모의고사는 동일하게 출제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신유형이 출제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우연하게 비슷한 유형이 나올 가능성도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응용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좀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사설모의고사도 저는 이제 같이 아이들하고 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업할 때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일단 바뀌어진 수능이 있긴 하지만 사실 공부 방법에는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너무 겁을 들인 것 같아요. 뭐 수능이 쉬워지긴 했지만 중위권 학생들한테는 크게 체감할 수 없고 등급 컷은 오히려 올라간 그런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생물이라고 하는 과목은 가장 많은 학생들이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그런 과목이고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 뭐 3등급은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과목이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준다면 베이스가 전혀 없는 학생들도 2등급까지 그리고 더 노력하면 1등급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과목이 생명과학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과학적인 베이스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과목이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선택한다는 건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만큼 표준 점수에서도 유리하고 여러 부분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접근하기에 좋은 과목이기 때문에 그동안 공부를 많이 안 했었던 학생들이라고 하면 생명과학을 통해서 수능에서 좀 높은 등급을 열심히 공부해서 짧은 시간 동안 상승하는 것을 노려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수업은 가장 큰 특징은 쉬운 설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생명과학 수능 수업을 할 때 개념 설명은 빠르게 지나가는 선생님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개념 설명도 꼼꼼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뀐 수능에서도 그렇지만 개념에서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무리 유전을 많이 맞춰도 개념에서 추론형에서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많이 틀려오거든요. 그래서 개념 부분들 그냥 단순 암기하지 않고 아이들이 원리나 그 이유를 이해한 상태에서 암기를 하면 절대 까먹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나 원리 재미있게 설명하면서 개념을 쉽게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배경 지식을 엄청 많이 쌓아놓고 그걸 다 암기한 다음에 요 문제를 이제 풀어라. 이제 시작이다. 이런 게 아니라 간결하게 문제풀이 팁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바로 문제를 풀 수 있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바로 문제에 적용할 수 있게 깔끔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잡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적용돼야 되는 규칙들이 몇 가지 있기는 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학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제외하고는 간결하게 문제풀이를 설명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덜 힘들어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대1 밀착 질의응답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그냥 저는 수시로 학생들하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질문을 받고 응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패드로 풀이 영상을 아이패드 녹화를 해서 학생들한테 카톡으로 보내주고 그래서 밤 늦은 시간에도 학생들이 질문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소규모 수업의 어떤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쉬워진 수능에 대비해서 중키만 문항을 반복해서 연습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 계속
문제 반복해서 연습하면서 개념 문제에도 빈틈이 없도록 계속 이제 수업을 돌아가면서 한 바퀴씩 돌면서 계속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차별 커리큘럼 좀 설명을 드리면 맨 처음부터 개념, 생명현상의 특성부터 나가지는 않고요. 9월 모의고사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흥문전도하고 근수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그 부분을 먼저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극의 전달이랑 그 다음에 염색체와 세포분열 파트, 여기 문제는 조금만 공부하면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의 어떤 공부가 진행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서 사람의 유전으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생태 파트로 가거나, 요거는 지금 5회차, 6회차 진도는 학생들이 공부가 생태가 많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건 결정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람의 유전을 먼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모의고사 전까지 유전을 기본적으로 좀 보고 시험을 볼 수 있게 넣었고요. 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유전은 2, 3주 공부한다고 해서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 3주 공부해서 맞출 수 있는 파트는 오히려 생태나 아니면 방어작용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순서는 아이들이 생태나 방어작용 공부가 다 돼 있다. 거기는 다 이미 공부를 끝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사람의 유전을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요 순서는 조금 변경을 할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0회차 이후에는 요렇게 진도가 생명활동과 에너지 기관계, 물질대사, 신경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물론 이때 그냥 요 비유전만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유전, 준키너 기출 같이 병행을 할 겁니다. 뭉툴하면서 개념은 요 부분들 까먹지 않도록 병행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이제 EBS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해서 올해 수능의 예고편에 해당하는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새로운 형태의 문제들, 물론 신유형 출제 안 한다고 하긴 했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라든지 좀 어려운 문제들, 그런 것들 좀 분석을 할 것이고, 실전 모의고사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때도 이제 문제풀이, 유전이라든지 어려운 부분들 계속 병행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커리큘럼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긴 내용 너무 오래 제가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또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면 네,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